캘리포니아 서부 쪽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데는 다 가본 것 같아요. 사실은 뭐 초봄? 그러니까 약간 추울 때 가야 제대로 된 걸 볼 수 있거든요. 그 사이사이의 길로 저 뒤쪽 끝에 저택이 보여요. 애플 때문에 간 게 한 6번 되고 구글에 갔던 게 한 2번 되고 그래요. 출장으로 간 것만 그렇고. 아, 여행까지 합하면 더. 뭐 여행은 한 번밖에 안 가서 가족 여행으로 간 게. 캘리포니아 서부 쪽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데는 다 가본 것 같아요. 저희도 그러니까 가족 여행으로 한 열흘 요세미티 들리고 타호 들리고 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북부 뭐 소살리토라고 하는 데랑 뭐 그냥 몇몇 군데 들려봤는데 생각보다 녹록지 않아요. 열흘에 한 3군데 정도 가는 게 시간이 충분할 것 같고 다 가보려면은 뭐 한 20일이나 20일에서 한 달 정도 잡으면 캘리포니아 여행하는 건 다 볼 수 있지 않을까. 일단 뭐 사람들이 많이 가긴 하지만 요세미티가 제일 괜찮았고요. 거리가 조금 더 있어도 타호도 뭐 사진 찍거나 아니면은 좀 구경할 게 많은 데였었고, 딱히 이렇게 지정해서 어떤 장소라기보단 그 캘리포니아 서부의 1번 국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 1번 국도가 바닷가 바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라서 1번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그냥 계속 이렇게 내려서 보고 싶은 풍경이 계속 나와요. 뭐 중간에 큰 다리도 있고 뭐 세븐틴 마일즈도 사실은 그 가는 길목에 있고 그리고 허스트 캐슬이라는 데도 있고 뭐 중간에 바다 사자도 볼 수 있고 약간 좀 깎아지른 듯한 결벽 바로 앞에서 구경할 만한 데가 되게 많아요. 바다를 바로 들어가 보기는 쉽지는 않긴 하지만 경치는 진짜 좋아요. 사실 예전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뭐 되게 오래돼서 애플비라는 스테이크 집이 괜찮았었어요. 가격도 저렴하고 뭐 한 많이 먹는 사람 4명이 가서 스테이크를 한 3인분만 시켰는데 뭐 그래도 남을 정도로 고기도 맛있었고. 네. 최근에 간 게 가족여행으로 간 거였었는데 그때는 고기도 퍽퍽하고 양도 적고 달라졌더라고요. 샌프란시스코 피어 39에 가면 뭐 이제 거기 식당들이 모여 있는데 그냥 거기 크렘 차우더 그런 것들이 유명해서 그냥 한 번은 먹어볼 만한 음식이지 않을까. 거기서 우리는 못 먹었는데 랍스터를 먹었던 사람들은 맛있다고 그랬어요. 샌프란시스코 가면 한번 들려야 되고 자전거도 타야 되고 골든게이트도 넘어가야 되고 거기는 그냥 이제 경치라기보다 유명한 관광지니까 그 피어 39 근처에서 자전거를 대여를 해서 그걸 타고 골든게이트 반대편까지 건너갔다가 오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. 아니면 갔다가 유람선을 타고 되돌아오든지 그런 거 해볼 수 있어요. 요세미티든 타호든 거기가 계절에 따라서 통제되는 기간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요세미티에 가기 좋은 시기가 이제 폭포수 같은 걸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폭포수가 겨울에 내렸던 눈이 녹으면서 만들어진 폭포수라서 사실은 뭐 초봄? 그러니까 약간 추울 때 가야 제대로 된 걸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너무 빨리 가면 이제 아예 길이 통제돼서 요세미티까지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요세미티 봄이나 뭐 이른 여름 그런 데 갈 때는 그 사이트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. 타호도 가는 길이 생각보다 좀 되게 험하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좁은 길에 양쪽으로 거의 낭떠러지 편도 1차선밖에 안 되는 그런 도로인데 그래서 눈이 쌓이거나 그러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추울 때는 안 가는 게 좋죠.
뭐 가끔 보면 겨울에 가서 스키 타는 사람도 있고 하긴 한데 아마 그 코스가 따로 있을 거예요. 그 위험한 길 말고. 아, 하나 또 생각난 건 그 가는 길이나 오는 길에 보통 뭐 일찍 출발해서 거기 뭐 관광지를 가고 아니면은 이제 저녁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주변에 보면 차가 한 대도 없어요. 차가 한 대도 없어서 보통 가속을 하거든요. 과속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어느 순간 막 빨간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뒤에 쫓아오고 있어. 되게 조심해요. 예. 그러니까 지나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진짜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군데군데 숨어 있는 것 같아. 어느 순간 뒤에서 쫓아올지 몰라요. 몰랐어요. 거기 가서 저거 딱지 끄는 사람이 꽤 돼요. 그게 300불인가? 뭐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 코트에 직접 가서 아 미안하다. 내가 잘못한 것 같다. 그러면 일단 50%가 감면이 돼요.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. 그리고 안 내고 갈 수는 없어. 그럼 다음에 제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.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거의 길치예요. 회사에서 네. 그 애플 오피스까지 10분? 그 뭐 지도를 그려봐도 한 2번 꺾으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매번 내비를 켜고 갔어요. 그래서 네. 차를 렌트를 하게 되면 네.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다. 근데 우리도 지난 여행 때는 내비를 안 하고 핸드폰으로 내비를 하려고 가지고 갔었는데 이게 차량용 충전으로는 충전이 잘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내비도 켜고 중간에 내려서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배터리도 계속 모자라서 내비를 못 켜는 경우도 생기고 이거 그리고 당장 사진을 찍고 싶은데 뭐 배터리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 핸드폰을 써야 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겨서 많이 아쉽더라고요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뭐 내비가 생각보다 뭐 그렇게 싸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내비를 달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다. 저희 갔을 때는 나파밸리가 뭐 화재가 있기 전이라 지금 어떻게 다시 복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파밸리가 괜찮았어요.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면 뭐 무료 시음하는 데가 있기도 한다고 했는데 뭔가 패키지 같은 걸 끊으면 기차도 타면서 여러 와이너리를 들리고 한 군데씩 들려서 시음도 하고 그런 코스가 있다고 들었어요. 저는 직접은 못 해봤는데 이제 잘 찾아보면 그런 패키지로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와이너리 가면 정말 그 포도밭이 완전히 이렇게 엄청 넓은데 깔끔하게 포도들이 쫙 세워져 있는,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도밭이랑 약간 좀 달라. 그 사이사이의 길로 저 뒤쪽 끝에 저택이 보여요. 이제 보통 거기에서 뭐 이제 와인 시음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몇 군데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도 엄청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아요. 파벨리 멀지도 않죠. 뭐 요세미티나 저런 타오 같은 데 비하면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니까.